소련 경제 붕괴 작전 1980년대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비밀리에 서명한 국가안보결정 지침 66번. 이 기밀 문서가 해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련이 왜 몰락했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약 40년이 흘러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폭풍 같은 제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1980년대 소련 붕괴 작전과 굉장히 닮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호우입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아예 정말 말려버리겠다 이 정도의 각오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부딪혀서 전쟁을 하지는 않겠지만 경제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미국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제재의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푸틴과 그 측근들에 대한 자산을 통제를 했고요, 또 이어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을 종료시키고 그 사업에 연계된 사람들과 기업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강펀치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는데요. 러시아를 상대로 기술 및 국방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부품이 러시아로 가는 걸 차단한 겁니다. 이 제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제재로 보입니다. 당장 중국의 반도체만 해도요, 이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 승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서 함부로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제재인 셈입니다. 이어서 미국은 유럽과 함께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켰고요. 급기야 지난 3일에는 미국 독자적이긴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동시에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고요, 또 원자력 발전을 다시 가동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유럽과 러시아의 에너지 밀월 관계의 종료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제재라고 한다면요, 아직 꺼내지 않은 메가톤급 제재도 있습니다.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요, 만약에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러시아와 거래를 했을 때 미국이 그 국가나 기업을 제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제재들을 유심히 보면요, 1980년대 초에 레이건 정부가 추진했던 소련 경제 붕괴 작전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때도 소련의 돈줄인 에너지 수출을 틀어 막았고요, 기술 수출을 통제해서 소련이라는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요,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른바 G7 국가들과 함께 소련산 천연가스 매입을 중단했고, 대신에 노르웨이의 북해산 유전 등을 활용해서 서방 진영 안에서 소련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자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이고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무엇보다 소련에 치명적이었던 건 유가 하락이었습니다. 미국이 친미 중동 국가인 사우디를 부추겨서 대대적인 증산에 나서도록 했고요, 사우디의 증산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합류하면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그 당시 6개월 동안 유가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해온 러시아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소련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은 제2의 소련 경제 붕괴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에너지 금융,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한 고강도 제재,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 재정과 경쟁력 약화, 1980년대 노리던 루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연 소련 때만큼 러시아 경제를 타격하는 효과가 있을까?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계 질서가 그때와는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중국의 존재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가 러시아를 뒷받침해 줄 경우 러시아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국가죠. 인도 역시 러시아와는 아직 끈끈한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이미 상당 기간 서방의 제재를 버티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재가 훨씬 강력하긴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OECD 추적에 따르면요, 현재 러시아 내부의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고요, 전력 소비량, 화물 적재량 등 경제와 연관된 지표들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재만으로 러시아 실물 경제에 바로 직접적인 타격이 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 역시 쉽게 하락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사우디 등 산유국들을 통해서 증산을 압박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미국의 입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한 유럽을 제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보다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과연 소련처럼 결국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에 맞서는 새로운 냉전 체제를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푸틴만 실각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이냐, 어떤 상황일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정세가 점점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